이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보험 들 때는 일사천리던 보험이 청구할 때는 매번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서 불편 호소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불편을 좀 덜어주자 14년 전부터 간소화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다 최근에야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동안 법안은 왜 국회에 묶여 있었던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요일 오늘도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일단 간소화된다는 말에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반가울 것 같은데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지금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 보험회사에다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이 병원비나 약값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험회사 앱으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되는데요. 이 보통 서류가 수십 장에 이르고 때로는 따로 돈을 내고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까지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구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실손보험 청구를 못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병원비가 몇천 원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수고를 드리느니 그냥 청구 안 하고 말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소화를 하자는 논의가 이미 2009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법대로 간소화가 된다면 이제는 서류를 따로 안 챙기고 보험가입자는 병원에서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지는 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법은 언제쯤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일단 이제 국회에서 아직 그 처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 발의가 된 뒤에 법안 소위라는 곳을 통과하고 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이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법으로 성립이 되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겨우 법안 소위까지 통과된 상황입니다. 첫 관문만 지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체로 이 법 통과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첫 발의 14년 만에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만들어지기는 1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그동안 국회에서 그냥 묶여 있었던 거죠? 네, 일단 의료인 단체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우선 병원이나 의원이 보험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일부 의료인들은 이 간소화 제도를 통해서 어떤 병원과 의원이 어떤 식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의료행위 정보만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이 건강보험에서는 빠지고 실손보험에는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까지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과 의원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국가나 보험회사 측의 관리 감독과 간섭이 지나치게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민감한 의료 정보가 보험사에 모이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이 반대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럼 이런 제기되는 문제들 보완할 방법들은 좀 있습니까? 당초 의사단체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이 실손보험 청구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중개기관이 문제였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그런 중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우려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심평원 대신에 이 전문 중개기관이라는 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 중개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서 정부의 숙제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사단체가 기피하는 심평원 대신에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보험사들 입장을 대변할 거라고 일부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그런 기류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실손보험 자체를 놓고도 의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병원 쇼핑이 늘어난다, 과잉 진료가 늘어날 거다, 이런 걸 불필요한 진료를 조장한다, 네. 이런 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간소화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좀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손보험이 된다는 이유로 백내장이라든지 일부 시술을 지나치게 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아시는 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찬사까지 받고 있지만 반면에 엄격하게 수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청구를 늘려서 이 수익을 보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 14년간이나 실손보험 간소화를 반대해온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있었던 건데요.
그나마 수익을 내던 비급여에 공공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는 일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도 그래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 실손보험 제도가 지금처럼 존속한다면 이 가입자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이 청구 관련된 불편은 해소해야 한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국회 첫 발길을 띄었는데 네. 앞으로 조금 잘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돼서 좋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